여보세요? 여보세요? 제가 지금 일주일 만에 한 남자한테 8천만 원을 사기를 당했거든요. 네? 8천만 원 사기요? 그냥 이 사람이 사기꾼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만 아니라면 뭐 빚이 좀 있어서 이런 사람이라면 내가 다 감싸줄 수 있겠다. 왜냐면 이미 전 사고를 쳤잖아요, 제가. 8일에 8천만 원에 사고? 지금 너무 불안한 게 이 사람이 도망갈 것 같거든요. 도망이요? 만나서 얘기를 한번 해드리고 싶은데. 아, 급하신 것 같은데 오늘 좀 뵐까요? 뭔가 좀 다급한 것 같은데? 네. 뭐 당한 건지 모르겠네. 바로 당일 저녁에 만나셨구나. 급하게 지금 의뢰인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 좀 들어보기로 했습니다.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네, 맞습니다. 예, 이쪽으로 앉으시죠. 제가 한 남자를 만났는데 8일 만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네? 8일 만에 혼인신고요? 8개월도 아니고 8일 만에. 8일 만에 제가 혼인신고를 하셨다고? 그러니까 저도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이게 완전히 홀려가지고 너무 순식간에 벌어진 일이라 그러니까 저도 이해가 안 되긴 하는데 나중에 확인해 보니까 모든 게 다 거짓인 것 같아요. 거짓이요? 거짓말 같다고요? 네. 사기 결혼? 혼인신고를 하면서까지 사기를 치고 그렇게 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그래서 보통 그렇죠. 예. 그래서 이 혼인을 어떻게든 빨리 끝내고 싶은데 혼인 무효 소송을 지금 하려면 3개월 안에 빨리 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지금 이 사람에 대한 정보도 없고 정체도 잘 모르는 상황이거든요. 야,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처음에 어떻게 만나시게 되셨습니까? 저는 이제 올해 안에 결혼을 목표로 이제 결혼정보 회사도 알아보고 여러 사람을 만나보고 있었던 도중에 지인 추천으로 소개팅 어플을 알게 돼가지고 그 1월 12일 날 하는 어플에서 네, 거기서 이 사람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때 당시에 그 사람의 그 프로필이에요. 봐주세요. 엄청 잘생겼네요. 저기 이제 만남 어플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플로 이제 남자를 만났고 한 남자를 만났고요. 복서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참 끈기 꾸준함, 기본 정보들이 좀 등록이 돼 있는데 이제 다정하다. 본인이 어떤 이런 연애 성향 같은 거를 적게 돼요. 되어 있거든요. 결혼 의향도 있다. 네, 그리고 좀 이제 진지하게 만나고 싶다라는 그런 저는 이제 좀 진지한 사람을 만나려고 했던 거거든요. 네. 본인도 결혼이 굉장히 하고 싶은 사람이고 나도 빨리 안정을 찾고 싶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처음 대화부터 결혼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서로 같이. 진도가 빨랐네. 출발 자체가 결혼이 목표니까. 예. 결혼을 좀 서두르신 이유가 있습니까? 우선 제가 나이가 좀 많고 제가 나이가 더 많다 보니까 시간이 좀 많지 않다라고 느껴가지고 좀 결혼을 빨리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이제 마침 이 사람을 만났을 때 너무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했고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운명처럼 느껴졌겠죠. 속도가 빠르네요, 그죠? 아, 네, 빨리. 나이가 또 40대시기 때문에 빨리 안정을 좀 찾고 싶어서 예. 그냥 결혼, 아이, 그냥 이 대화가 지금 뭐 네. 뭐 아시네 의뢰인분도 사실 스스로 다 의심을 하셨네. 이게 어플이라는 게 이제 신분 보장이 완벽한 건 아니니까. 맞아. 아, 이렇게 그러면서 빠르게. 이제 만남을 갖게 되는군요. 실제로 그러면 그 처음 만난 날 좀 어땠습니까? 저는 이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니까 아, 좀 연하였어요? 처음에 기대를 안 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실제로 만났더니 너무 의외인 거예요. 다른 거예요. 뭐가 의외였죠? 경제 신문도 들고 다니고 뭐 책도 들고 다니면서 되게 교양 있는 사람인 것처럼 많이 공부를 되게 많이 하는 사람인 것처럼 저한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저는 좀 그런 사람을 만나고 싶었거든요.
그러면 첫 만남 때 신문을 들고 나온 겁니까? 네, 가방에 신문을 갖고 다니고요. 아, 네, 저 그런 사람 본 적이 없었거든요. 예, 특히 요즘 시대에 네. 정말 보기 어려운데. 어렵죠. 아, 그리고 뭐 자기는 필사 책을 낼 거라고 했어요. 네. 그러면서 자기 보여주면서 이게 지금 자기가 필사한 거예요. 네, 그거를 저한테 보여준 거. 근데 실제 글씨가 또 이래요. 필사한 모습을 제가 사진을 찍은 거예요. 아, 요거는 선생님이 직접. 네. 아, 글씨를 그림처럼 쓰더라고요. 이게 솔직히 뭐 인쇄한 글씨처럼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지? 그 저한테는 되게 좀 신비로운 그런 느낌이었어요. 이런 사람을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뭔가 좀 호기심이 더 생겼나 보다. 호감이. 굉장히 좀 겸손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예. 왜냐면은 처음에 이제 프리랜서라고 했기 때문에 그 프리랜서면 어떤 일을 하냐라고 제가 물어봤더니 사실은 사업가다. 프리랜서로 적어놓은 거는 자기가 만약에 사업가라고 적어놓으면 돈이 되게 많은 줄 알고 여자들이 다 그거 돈을 노리고 자기한테 접근을 할 거다. 아, 돈을 보고. 돈을 보고 네. 접근을 하는 것 때문에 자기는 일부러 프리랜서라고 해놨는데 근데 네가 만나줬기 때문에 나는 더 너를 높이 평가한다. 이런 식으로 저한테 말을 한 거죠. 아, 그러면서 이제 그래서 네가 더 마음에 들고 우리는 미래를 함께 할 거다 라고 얘기를 했죠. 그게 처음 만난 날이죠. 네네네. 자기는 이제까지 회사를 다녀본 적이 없고 자기 사업만 했던 사람이라고 하면서 저한테 이렇게 자기 옛날에 기사를 보여줬거든요. 기사가 있어?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25살 때부터 이게 신문에 난 겁니까? 아니면은? 근데 신문에 났다고 했는데 어떤 신문인지는 모르겠고요. 이렇게 해서 아, 그리고 연예인들하고 찍은 사진들을 이렇게 보여주면서 오. 근데 이제 이게 뭐 합성인지 아닌지는 저는 잘 모르겠지만 사진은 좀 꽤 오래된 20년 전이잖아요. 유명한 분들하고 다 찍은. 네, 그러니까요. 그리고 한 장만 준 게 아니라 뭐 여러 장을 주니까 저는 이때 이벤트 회사를 크게 운영했는데 그게 너무 잘 돼가지고 팔았대요. 팔았다? 잘 되는 회사를? 그래서 그 돈으로 뭐 용산이랑 반포랑 또 다른 데 이렇게 해가지고 부동산 세 채를 소유하게 된 거고 지금은 이제 자기는 자산이 충분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은 자기가 하고 싶은 책을 쓰기 위해서 콘텐츠 회사를 운영하고 있는데 4명 정도 직원이 있는 회사의 대표로 있다. 근데 이제 지금은 취미로 회사 대표를 하고 있는 거고 부동산 투자나 아니면 그냥 사업 투자를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고 하고요. 이랑 그 크게 보면은 뭐 금융 관련된 그 부분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스크랩해가지고 다 도배를 해놨었어요.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으로 볼 수밖에. 그렇죠. 근데 저도 재테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아, 이 사람은 되게 이런 재테크도 되게 잘하고 자기 관리를 되게 잘하는 사람이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모습에 좀 많이 호감을 많이. 그렇죠. 예, 그런 모습에서 내가 이 사람을 만나려고 지금까지 결혼 못한 거였구나 싶을 만큼 운명이라는 좀 강한 확신도 들었고요. 좀 더 마음이 가고 더 믿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에 이제 갑자기 재테크를 하냐고 물어보더라고요. 저는 그때 이제 굉장히 손실을 많이 보고 있는 상태였거든요. 나는 투자 전문으로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재정 상태를 볼 수가 없다. 이거를 빨리 손절을 해서 자기한테 주면 내가 2, 3개월 안에 다 복구시켜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줘라. 그리고 너는 나랑 결혼을 할 거고 나랑 미래를 같이 할 사람이니까 본인한테 다 맡겨라. 어차피 너는 재테크를 못하니. 네. 실제로 그렇게 돈을 또 바로 맡기셨습니까? 네. 얼마를? 1,500만 원을. 1,500만 원. 네. 얼마요? 아니 근데 만난 지 이틀 만인데 이걸 만난 다음 다음 날에 의심도 없이 바로 그렇게 맡기신 이유가 있습니까? 의심을 그때 왜 못했는지 모르겠습니다. 핸드폰을 본 거는 아니지만 또 자기가 선물 거래를 해서 저한테 수익을 뭐 10만 원? 이 정도를 내서 줬어요. 그 자리에서. 이제 보여줬네. 네, 보여주기도 했고 그래서 저는 당연히 그냥 얘는 진짜로 내 돈을 선물 거래를 해서 복구시켜 주려고 하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했지
의심은 하지 않았어요. 저는 진짜 사기꾼 이런 사람일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전혀 생각을 네. 이게 이제 수익금뿐만 아니라 본인이 이제 직접 쓴 거라면서 수익률과 뭐 시장 분석까지 정리한 그 투자 일지까지 보여주면서 확인하니까 이제 의뢰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 진짜 돈을 좀 굴릴 줄 아는 사람이구나. 네, 돈을 좀 맡겨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됐던 거죠. 제가 이제 주식 계좌에 이제 자산이 또 있었는데 그거를 빨리 손절을 해라. 또 투자를 더 하신 겁니까? 아니요, 그때는 안 했어요. 왜냐면은 이제 좀 마음에 걸리는 부분이 있었는데 왜? 이제 제가 그날 회식이 있었어요. 네. 근데 회사 사람들한테 이제 좀 나름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자랑을 하고 싶어서 이에 대해서 좀 오픈을 했는데 네. 회사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했는데 나 능력 있는 거 사람들한테 말하지 마. 결혼식 올리고 말해. 그냥 나 프리랜서다. 주변 사람. 네, 나 프리랜서로 소개해야 한다. 지금 계속 프리랜서 얘기 계속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자기는 남 앞에서 돈이 있는 사람인 것처럼 보여지는 게 싫다라고 하면서 왜 함부로 이제 자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화를 낸 거죠. 그래서 제가 미안하다라고 얘기를 했고 뭐가 이제 꿍꿍이가 많은 거죠. 의심이 간다라는 식으로 제가 뉘앙스를 풍기니까 저한테 먼저 그날 저녁에 혼인신고 먼저 하자라고 이렇게 보시면 본인 신고야? 이틀 만에? 혼인신고부터 할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한 거예요. 도장부터 찍어 네, 먼저 제의를 했네. 네 맞아요. 얘기를 먼저 꺼내고. 너를 믿는다. 믿게 해주려고 혼인신고하자는 얘기를 했나 보다. 근데 그 말을 바로 믿었던 건 아니었는데 진짜로 얘가 나를 정말 결혼할 사람으로 생각하는 거구나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렇게 얘기를 하고 그 다음날 제가 너무 이제 이 사람 회사가 궁금해가지고 명함을 달라고 했는데 자기는 이 업계에서 너무나도 유명하기 때문에 명함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굳이 뭐 명함이 필요 없는 사람이고 회사도 데려갈 거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뭐가 그렇게 의심이 되냐. 자기는 자존심이 너무 상한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사기꾼처럼 취급을 하는 것 자체가 자기는 너무 기분이 너무 나쁘다 이러면서 엄청 발끈하더라고요. 그랬는데 이제 제가 명함 달라고 했던 날 네. 그때 톡 끌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뭐야 그랬더니 이게 원래 자기 차다. 이 차는 자기가 잘 안 타고 다닌다. 드라이브 할 때만 타고 오늘 기분 내려고 너한테 보여주려고 타고 왔고 그리고 이 차는 동생이 거의 끌고 다닌다. 그러면서 그날 난 이 정도의 자산을 갖고 있는 사람이니까 회사 네가 궁금해하지 않아도 돼. 사기꾼의 특징을 다 가졌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솜씨가 좋으니까 사랑의 계산에 들어가면 그게 사랑이야. 자기는 이제 내 거야. 약간 계속해서 안심을 시키려는 능숙한 말솜씨가 네. 느껴집니다. 네. 의뢰인의 불안을 좀 잠재우려는. 달콤한 말들로 의뢰인이 저렇게. 듣고 싶어하는 그런 말들을 그쵸. 계속 네, 하는 네. 거죠. 그리고 만난 지 5일 만에 어머님하고 통화를 하게 했습니다. 통화를 하셨다고요? 어머니가?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고마워요. 안녕하세요. 네. 통해서 많이 들었어요. 예. 이렇게 결혼 얘기까지 하는 게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서. 네. 통화 한번 해보고 싶어가지고 전화했어요. 반가워요. 예,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나 같이 밥 먹자고 하는데. 네네. 괜찮을까요? 그럼요. 예, 저는 너무 좋죠. 조만간 날 잡아서 네. 밥 먹어요. 예, 알겠습니다, 언니. 밥 먹으면서 얘기 많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들어가세요. 네. 어머니가 결혼을 허락한다고 일주일 만에? 제가 이렇게 어머니랑 통화를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저한테 돈을 보내라고 또 했죠. 예? 추가로 돈을 더 요구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네네. 그렇게 요구를 해서 20일 날 제가 또 1,000만 원을 보낸 거예요. 이상합니다 이제.
저 남자의 어머니라는 사람과 두 번째 통화 통화 후에 후에 1,000만 원이 바로? 추가로 이렇게 들어가면 이게 7일째. 그러면 지금 2,500이 들어갔어요. 네. 예. 그때 진짜로 저는 이렇게 뭐 실제로 결혼 얘기를 그 상대방의 부모님이 얘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대화를 나눠본 적이 처음이어가지고 좀 더 신뢰가 갔던 것 같아요. 완전히 결정타를 날렸네 이거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 재테크 자산 가지고 있는 그거를 빨리 손절을 해라. 근데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너무 스트레스를 받는 거야. 왜냐면 계속 매도를 해서 자기한테 줘라 하니까 제가 줘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계속 압박을 하고 강요를 하고 너무 스트레스를 주니까 제가 힘들어서 아, 나 그냥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내가 손절한 금액도 다 복구시켜줄 필요 없으니까 그냥 나 내 돈 돌려달라. 그랬더니 그때 돈을 달라고 했는데 혼인신고를 바로 하자라고 얘기를 했고 돈 대신 혼인신고를. 혼인신고를 하자. 진짜 독특한 발상이네. 이게 진짜 대한민국에서 있는 일이에요? 혼인신고 얘기를 하면서 바로 공증서 얘기도 같이 했어요. 공증을 써주면 2,500만 원에 대한 아니요 이제 너 공증서 써주면 나 이제 완전히 믿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리고 우리가 혼인신고하면 진짜 나 믿을 수 있지 않냐. 난 너 남편인데. 그러니까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재테크 자산을 다 손절시키면 추가로 5,500을 더 현금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5,500만 원을 같이 합치면 8,000만 원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8,000만 원에 대한 공증을 쓰자. 그렇게 해서 이때 더 큰 돈을 저한테 요구하게 된 거죠. 그러면서 신분증도 보여주고 뭐 가족관계증명서 보여주고 이렇게 너한테 보여줬는데 내가 어디 해외로 도망을 가겠냐. 너가 그러니까 나한테 돈을 다 맡겨도 된다. 걱정하지 말아라. 돈을 맡겨도 된다. 네. 그러면서 저한테 이것도 그때 당시에 이걸 보여줬거든요. 264억 있는. 네? 264억이요? 네. 264억? 이 사진을 저한테 보내줬어요. 직접 보신 게 아니고 이제 캡처를 그쵸, 해가지고 캡처한 거를 보여줘요. 사진을. 약간 이 264억이면 정말 너무 큰 돈인데 이걸 보여주면서 뭐라고 얘기를 하던가요? 이거 다 어차피 빠져나갈 돈이고 내가 굴리는 자산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자산도 회사에서 이렇게 굴리고 있다. 그래서 결혼할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거 다 보여주는 거냐. 전에는 막 숨기더니. 근데 이제 당연히 결혼할 사람이니까 그런 식으로 굉장히 포장을 많이 했죠. 그래서 저는 더 이제 신뢰가 가고 다음날 혼인신고를 하게 된 거죠. 이 혼인신고 한 날 아침에 저희 회사 앞으로 와가지고요. 보시면은 혼인신고서에 이제 양쪽을 다 써야 되는데 네. 여기 남자 쪽을 자기가 먼저 집에서 써온 거예요. 네. 저렇게 일주일 만에 급하게 왜? 혼인신고가 중요한 게 있나? 처음에 혼인신고도 혼자 가서 하겠다는 거를 네. 제가 같이 가자고 해가지고 오 반차를 내고 같이 간 거예요. 아유, 이거 참. 구청 안에서도 저한테 자기 너무 설레이니까 이 혼인신고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찍어달라고 해서 동영상도 찍었어요. 예? 신고하는 모습을 동영상으로. 네, 아 이게 지금 제출하는 네네네네. 현명지? 나? 현명지? 사무직이지. 뭐 이렇게 영상까지 찍어가지고 기념 영상을. 진짜 같잖아 이러니까 되게. 그러니까 이렇게까지 하는데 사기를 칠 거라고 생각을 못했어요. 진짜로 혼인신고를 하자고 했을 때 할까? 근데 진짜로 했어. 이거 이러면 이제 그러면 믿죠. 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진짜 되게 설레나 보다. 그리고 혼인신고 한 다음에도 저한테 자기 너무 안정감이 들고 너무 좋다. 이제야 진짜 실감이 난다. 이러면서 얘기를 했죠, 저한테. 와, 이건 너무. 아주 그냥 다 안정감을 계속 주려고.
그래서 결국에 이제 제 주식을 매도해서 제가 돈을 주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은 그 금액이 5천만 원이었는데 이제 와. 아무래도 혼인 신고를 한 뒤라서 또 엄청 큰 금액을 그렇죠. 예. 보내셨네요. 네네. 그러고 나서 공증서에 4천으로 썼는데 그럼 500만 원이 좀 부족하잖아요. 네. 이 500만 원을 달라고 계속 저를 예. 압박을 하고 화를 내고 자기는 기분이 너무 나빠서 연락을 할 수가 없어서 아, 계속 연락을 안 하고 싶단 말이에요. 연락을 끊었다고 남자가? 야, 왜 전화 안 받아? 잠깐 얘기 좀 할 수 있어? 나중에 보자. 너 나를 무슨 생각하는 거야? 아니 약속이 없었어도 집에 있었어도 그래서 나를 안 만났어? 당분간 만나고 싶지 않았어. 에? 내가 너한테 계속 사과하잖아. 돈 다 줘놓고서 사과하잖아. 500만 원 내가 엄마한테 빌려갖고 주면 돼? 그러면 너 화가 풀려? 500만 원 때문에 화가 났다고 지금? 어떻게 해야 돼 내가? 너 지금 남편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내가 지금 누굴 믿어야 되고 뭘 어떻게 해야 되는데? 저 500만 원 때문에 내가 이런 대우를 받아야 돼? 아니 다 줬잖아. 500만 원 못 떠갖고 화난 거잖아. 그 과정에서 내가 좀 기분이 상한 거지 지금. 그리고 내가 몇 번이나 사과했잖아. 아니 500만 원도 네 잘못 맞잖아. 약간 돌변했네요 지금. 네가 뭐 혼자서 또 불안해가지고 그런 거지. 네가 앞으로 안 볼 사람처럼 그렇게 하니까 그렇지. 화가 나니까 그렇지. 한다고 이렇게? 내가 서운하겠냐? 네가 이 상태로 만들었지? 지금 내가 너도 뭐라고 했잖아. 멋져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래 얘기 된 대로. 카드론까지 받으라고 하냐고 서운하게. 카드론까지 받으라고 했다고요? 아 그래서 내가 내일 준다고 하잖아. 그거 오늘 받은 다음에 내일 갚으면 아무 문제 없잖아. 몰라 근데 카드론 그거 알아봤는데 아 하루 한도 300만 원밖에 안 된대. 300, 500이 안 되고 300이 되면 300만 받아서 이 남자 뭐야 이거? 얘기해줘. 300 들어오면. 아니 결혼해놓고 왜 자꾸 안 해야 돼? 또 돈을 알아봤어? 뜯어가. 그래서 비상금 대출을 받아가지고 마지막에 이렇게 300만 원을 이게 마지막으로 보낸 거예요. 그래서 7,800이 된 거예요. 300만 원을 보내셨네요. 네. 어? 결국 받았어요. 이미 혼인신고도 한 상태고 저는 이제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니까 근데 이 사람한테 이 돈을 안 보내면 떠날 것 같은 생각도 들고 그래서 저는 이 돈을 보낼 수밖에 없었어요. 아이고야. 그랬는데 그날 새벽에 잠을 못 자고 있더라고요. 그 남자가? 왜 또 잠을 못 자냐. 200만 원 해결이 안 돼서 엄청 또 큰 문제가 있어서 자기가 너무 스트레스 받는다. 아 진짜 이거 미친 거 아니야? 최악이네. 미친 거 와 아니야? 무슨 저런 아니 자기 돈이 200 몇십억이 아니, 있다면서. 어? 자기도 돈이 많으면서 260억 있다면서 200만 원? 와. 완전 이게 어떡하지? 야 이거 진짜 어떡하냐. 500을 맞춰야 되는데 300밖에 없어서 264억인데 200만 원 때문에 지금 네. 잠을 못 자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 혼인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신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습니까? 저보고 아파트를 팔라고 하더라고요. 아이씨. 근데 그때 제가 이제 정신 마지막 한 개 남았다. 집을 팔라고? 그냥 또 이거 누구 거야 아파트 팔아. 빨리 해. 진짜로. 야 척하면 척 알아들어. 그러면 내가 막 달라고 할까봐. 아빠도 팔라니까. 돌리지. 내 아파트 내가 만들었는데 뭐 어쩌라고. 뭘 쫄려. 내 아파트? 내 아파트 남편이 있는데 이제 내 아파트? 이제 본성이 나오네요. 아니. 놀려 좀 하지 마. 자사 어디 갖고 안 가니까. 아 내가 너 거는 가져도 되지. 네가 나보다 뭐 재테크를 알아. 아니다. 나는 이걸 안 팔고 싶어. 근데 내 의사는 안 중요하냐는 거지. 내 아파트인데 왜 내가 자기랑 혼인신고를 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거를 팔아야 되냐는 거야. 얘기하지 마. 이 제가 가지고 있는 재테크 자산을 다 넘겼는데도 불구하고 200만 원이 없다고 난리를 치고도 불구하고 이제는 아파트를 얘기를 하니까 그때 정신이 딱 들었죠. 그래서 이건 아닌 것 같다. 아니죠 네. 당연히. 다행이다 그래도. 이제 이 공증서를 쓸 때 그 법적 효력 있는 걸로 썼거든요. 그럼 강제 추심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강제 추심을 해서 결국에 알아낸 게 를 봤더니만
이미 여기에 이렇게 압류 채권이 다 걸려 있는 거예요. 예. 하하, 야, 먼저 잔뜩. 채권이 야, 씨. 압류가 은행 하나에만. 뭐 아까 264억짜리도 보면은 거든요, 이게. 야. 그리고 중본하고 초본을 제가 떼어봤거든요. 그랬더니 너무 특이한 게 저는 이런 걸 처음 봤거든요. 이 거주자 불명이라고 등록이 돼 있어요. 말소가 됩니다. 거주 불명자라고?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5년도. 그러니까요. 20년도잖아요. 이때부터 25년도까지. 거주지가 아예 없다. 진짜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을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생기죠? 의뢰인이. 이상한 걸 아는데 말은 못하고 답답하고 예. 그리고 이제 계속 미래를 약속하자 하니 이제 저는 그게 제일 큰 저한테 목표였으니까. 네. 철저하게 그 부분을 이용을 많이 했습니다. 다 일이 벌어지고 나서 확인해 보니까 전부 다 의심스럽고요. 전부 다 거짓말 같고 그때 어머님하고 통화한 것도 진짜 엄마인지도 저는 확실히 모르겠고요. 제 아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예 모르겠어요. 아. 잠도 솔직히 잘 못 자요. 당연히 그럴 것 같아요. 왜냐면 이거를 부모님한테도 말을 못했고 우선 가족들이 모르니까 그렇다고 그냥 돈만 사기당했으면은 누구한테 얘기를 하겠는데 그냥 제가 한심한 생각밖에 안 들어요. 이 일을 계기로 결혼은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저한테 지금 아, 이제 어떡하냐. 사람을 못 믿겠어요. 이 사람 때문에. 인생을 다 그냥 파멸시킨 거예요. 네. 이거 해결해야죠. 해결해 드려야죠. 저는 이런 사기꾼하고 제가 같이 이렇게 가족으로 엮였다는 것 자체가 너무 수치스럽고요. 네. 이렇게 제 호적이 더럽혀지는 것 자체가 너무 싫어서 이해됩니다. 저는 어차피 못 받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혼인 무효 소송만 어떻게 해서든지 잘 되게끔 하고 싶어요. 네. 일단 내용은 이렇게 이제 저희가 잘 들었는데 선생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도움이 많이 될 수 있게끔 저희가 최대한 해보겠습니다. 이게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하는데 그게 뭐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너무 이제 초조할 것 같아요. 혼인 취소는 소송을 통해서만 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제 사기로 인해서 혼인 취소할 때는 사기가 있었던 걸 안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소송을 제기해야 돼요. 3개월 내에. 그래서 3개월이 지나게 되면 이제 취소 청구권이 소멸하게 돼서 네. 그때는 혼인 관계를 종료하려면 이혼밖에 방법은 아이고, 더 없어요. 복잡해지네. 그러니까 빨리 해야 되는 거죠. 아마 이제 혼인 취소해달라고 거짓말했다, 사기쳤다고 해서 법원이 다 받아주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법원에서는 이 정도면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이런 사실을 알았으면 혼인하지 않았겠네라는 게 입증이 돼야 되고 그 입증 책임은 청구하는 쪽에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탐정분 같은 경우 이런 네. 증거를 찾아주는 그러네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혼인 일로부터 3개월이 아니라 혼인 후에 사기라는 걸 알게 된 된 후에 3개월 안에. 날로부터 3개월. 3개월. 그렇죠. 근데 비교적 되게 짧아요. 그러네요. 진짜. 네. 자, 운명이라 믿으며 남자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꿨던 우리 의뢰인. 그녀의 믿음을 무너뜨린 이 남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잡을 수 있나? 진짜. 찾을 수 있나? 빨리 나타나셔가지고 사과하셔야죠. 돈도 돌려주세요. 돌려주시고 사과도 하시고 소송도 해주시고 깔끔하게 끝내주세요. 자, 이제 탐문에 나서야 됩니다. 제 어머니 되시는 거예요? 아, 어머니 만났어요? 네? 도대체 어디서 이렇게 나왔나 싶으니까 진짜 이제 예. 딱 인연 끊고 싶어요. 진짜 뭐야? 그런 게 사기지 뭐가 사기냐고요. 이제 안 만나봐야 안 되겠나? 만나러 갑니까? 대상자요? 진짜요? 오! 어? 아.